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성장 단계별로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디지털 마케팅 채널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채널들을 선택을 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이제 성장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매출 단위로 먼저 공유해 드리고 각 채널별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안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단위별로 이 마케팅 채널과 그리고 매출 비율 사례별로 진행되는 분리했던 부분들을 공유해 드리는 부분이고,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저희가 컨설팅하거나 이제 멘토링 그 마케팅 대행을 진행하고 저희 아이템들도 이제 고도화시키는 과정 중에서 통상 이러한 시기에 이런 마케팅 매체를 활용을 하면은 효율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었다. 이러한 이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한 볼륨 20억까지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고, 이 경우는 초기에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영혼에서 1, 20억까지 할 수 있는 사례인 경우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네이버 검색 광고의 비중을 30% 정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바이럴, 블로그나 인플루언서 영역 부분을 40% 정도 진행을 하고, 메타 쪽에 30% 정도 진행을 함으로써 분리하게 되면은 이 마케팅 채널들을 이 정도로 분리해서 진행하면은 매출 1, 20억까지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중심의 매출을 통해서 1차 우리의 타겟들의 마켓핏을 검증하는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검색을 통해 유입되는 중심의 매출을 통해서 다양한 DB를 쌓고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향후에 어떠한 이제 매체를 활용을 하고 매체에서 아이템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어떠한 포지셔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검색 광고 중심의 매출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DA를 확장을 통해 스케일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러한 단계적인 부분들을 잘 구축을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바이럴 누적을 통해서 이제 또 효율적인 부분들을 증대할 수 있는 이제 사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케이스 두 번째 B 사례는 매출 볼륨을 50억까지 올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20억까지 진행했던 네이버 검색의 30% 비중을 20% 정도로 이제 줄이고, 그리고 바이럴이 원래 30이었는데 10% 정도 줄이고 메타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켓핏을 검증하면서 검색과 바이럴과 메타에 대한 부분을 고도화했다고 하면은 이제 50억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바이럴을 줄이고 이 안에서 구글 DA와 네이버 DA를 추가하게 되는 부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구글 및 네이버 DA 매체를 확장을 하고 브랜드 검색 매출 비율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영상 광고 소재들도 활용도가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를 해서 매체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100억 정도 볼륨까지 키우고 싶다. 그럴 때에는 메타나 구글 DA의 이제 그 캡을 한번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검색 매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네이버의 이제 대형 DA 비중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광고는 20% 정도 유지하면서 바이럴을 줄이고 메타를 줄이고 DA 부분을 줄이면서 오히려 네이버 DA나 카카오 DA를 병행하는 부분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마케팅 매체들이 있는데 매출 볼륨에 따라서 성장 시기에 따라서 보여드린 것처럼 고도화시키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200억까지 진행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은 동일한데 여기에서 이제 리타게팅이 들어가고 TBCF나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를 조금 더 활용을 하는 전략이 들어갈 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활용해서 조금 더 영상적인 부분에서 고도화시켜서 진행을 하시면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TV CF나 라디오나 모델을 매출 10억부터 진행하겠다라고 하시면 매출 볼륨에 비해 마케팅에 대한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성장 시기별로 투입할 수 있는 마케팅 매체에서 이 매체별로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회사 내에서 잘 이제 고도화시키면은 새로운 매체가 투입할 때마다 계단식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성장하는 그래프를 그릴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디지털 마케팅 6대 매체라고 하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네이버 SA나 또는 그 외에 메타나 구글이나 이런 매체들을 성장 시기별로 활용하는 부분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그 매체를 활용을 하더라도 6대 매체라고 구분해서 이제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6대 매체라고 이제 불리는 이유는 가장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고 정확한 성과 측정이 가능하고 성공 사례가 있으면은 오히려 이제 매체에 대한 정보나 또는 DB를 쌓을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고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추천을 드려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6대 매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도 네이버가 가장 이제 큰 매체이기 때문에 네이버 중심으로 진행할 거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매출 10억까지 1, 20억까지 진행을 할 때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스타나 유튜브나 틱톡이나 밴드나 카카오나 네이버도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6대 매체 안에는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이제 메타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 매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국내 기준으로는 가장 크고 활성화된 매체이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매체를 초반에 이제 활용을 하시는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템은 뭐 또는 이제 내 아이템은 구글에서 검색을 평소에 내가 많이 하는데라고 하는 직관적인 판단과 내 경험에 의해서 마케팅에 대한 플랜을 세우시려고 하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검색 데이터에 대한 율과 구글에서 검색하는 데이터율을 정확히 비교하셔서 검색 기반으로 초기에 세팅하고 운영하시는 부분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요 디지털 광고 매체에서는 총 13가지로 현재는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SA 광고가 있는데 이거는 매출 20억까지 진행을 하실 때 추천드리는 이제 부분으로 서치에즈라고 하는 단계로 우리의 타겟 고객들이 직접 무의식에 의해 네이버에 검색해서 우리의 자사 랜딩까지 유입하는 모든 류를 검색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떠한 단어를 검색해서 유입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초기에 진행할 수 있는 마케팅 매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SA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컨텐츠, 신제품 검색까지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플레이스 광고까지 지금 앞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플레이스 광고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DA 광고라고 해서 DA 광고는 디스플레이 에즈라고 해서 쇼핑박스, 네이버 메인 배너, 스페셜 DA, GFA. 그래서 네이버 PC 버전으로 쇼핑박스랑 네이버 메인 배너가 있고 모바일 버전으로 스페셜 DA와 GFA가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 형태로 광고를 돌릴 수 있는 매체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매체로는 블로그, 인플루언서, 지식인, 뉴스 탭도 네이버에서는 이제 중요한 티어로 광고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티어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이제 네이버 SA 광고 안에서도 가장 처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파워링크라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우리 브랜드 검색도 했을 때 우리의 홈페이지가 지금 맨 처음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 검색 광고를 비용을 높게 주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파워링크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캠핑 전기 매트라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탭 안에서 가장 위에 보여주고 있는 통상적으로는 가장 위에 보여주고 있는 이제 자리인데
광고 형식은 CPC라고 해서 클릭당 과금이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입찰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높은 입찰가가 입력을 했을 때 또 높은 상위 노출이 되고 클릭할 때마다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키워드는 100%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켓핏을 검증하는 초기에 우리의 고객들이 이러한 단어를 검색해서 유입할 것이라고 하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하기 좋은 최초에 진행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했을 때 이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텍스트를 이미지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소재와 키워드의 일치함과 유입되는 률에서 랜딩이 이탈되지 않도록 상세 페이지를 보도하는 부분을 통해서 마켓핏을 검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 스텝은 이제 모든 스텝 단계 안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는 이제 파워링크 탭, 통상적으로는 파워링크 탭, 바로 하단에 보여질 수 있는 이제 탭인데, 쇼핑 검색 광고도 마찬가지로 CPC 광고라고 해서 이제 클릭할 때마다 과금이 부과되는 이제 방법입니다. 다만 파워링크와 다른 점은 키워드를 우리가 직접 입력을 선택해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입력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네이버가 분석해서 자동으로 키워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와 연관성이 없거나 포지셔닝에 맞지 않는 키워드는 제외시킬 수 있는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반자동으로 이제 보시면 되시고 소재 형식은 텍스트, 이미지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템에 대한 포지셔닝에 맞춰서 소구 포인트들을 이렇게 보이는 제목과 이미지에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 스텝은 이제 모든 단계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파워 콘텐츠 이제 방법인데, 블로그를 회사에서 우리 회사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을 하신 다음에 키워드는 이제 네이버 승인 키워드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네이버 검색광 공지사항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은 키워드 안에서 우리와 관련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선택하셔서 이제 광고를 진행하는 부분이고, 대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성한 회사 이름으로 개설된 블로그를 파워 컨텐츠라고 하는 이제 마케팅 전략을 세팅하시고 나서 진행하실 때 여기 들어가는 텍스트랑 이미지를 소재 형태 선택하시고 진행을 하시면은 클릭당 비용이 부과되지만 오히려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블로그 글을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추천 스텝은 모든 단계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제품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딩 형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노출 신청을 하신 다음에 3주 뒤에 노출되는 부분이 뒤에 노출 추천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워링크 효율 데이터를 참고하고 진행하는 부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네이버 승인 키워드만 가능하고 소재는 텍스트 이미지 형태로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DA 광고 같은 경우에는 쇼핑박스 안에서 이제 보여지는 단계로 앞서 보여드리는 이제 이쪽 자리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PC 버전으로 보여지는 형태 안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타겟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소재 형식은 텍스트 형태의 이미지 형태이고, 추천 스텝은 오히려 이제 이미지 형태로 아이템에 대한 소구 포인트가 도출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 앞서 진행한 네이버 파워링크는 쇼핑 검색을 통해서 마켓핏 검증하고 포지셔닝 명확해지면은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월 매출 5천 정도 이상 되면은 추천드리는 단계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딩 형식이고 3, 4주 뒤 노출이 되고 리타게팅을 연계시켰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메인 배너는 가장 비싼 자리입니다. 비싼 자리이고 가장 넓은 자리의 이미지 면인데 마찬가지로 이미지 배너 형태로 이제 광고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이 단계는 이제 오히려 월 매출 3억 정도 이상 되시면은 그때 이 자리도 도전해 보시고 집행해 보시면 좋을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비딩 형식이고 3, 4주 뒤 노출이 되는 자리입니다. 스페셜 DA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버전으로 보여지는 이제 광고 자리인데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이쪽 자리입니다. 그래서 타겟팅이 마찬가지로 불가하고 월 매출 3억 이상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 소재는 이런 배너 형태의 이미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단기 대량 매출로 재고 배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 세팅하고 신청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기껏 비싼 마케팅 비용 들여서 이쪽 자리에 진입을 했는데 막상 이제 그 재고나 배송 부분에서 따라오지 못하면은 이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입점하는 부분 추천드립니다. GF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매출 5천 이상일 때 추천드리는 이제 탭이고 이미지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30개 이상 소재를 올렸을 때 테스트해보고 이 테스트 하시면서 이 핏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고 고도화하는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영역 안에서는 블로그, 인플루언서, 지식인, 뉴스 탭이 있는데 먼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형식은 상위 노출인데 여기서는 CPC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클릭당 과금이 부여되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노출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타겟팅은 키워드별로 타겟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색했을 때 이 검색어에 맞춰서 이제 노출을 상위에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소재 형식은 이제 후기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추천 스텝은 초기에 모든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매출이 1, 20억까지 진행하는 단계 안에서는 네이버 SA 플러스 바이럴 쪽 말씀드린 게 이 블로그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스텝은 초기부터 모든 단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마케팅 매체이고 런칭했을 때 후기를 생성을 해서 보여주겠다 하시면은 이 블로그 광고가 좀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상위 노출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백 개의 블로그 글을 발행하더라도 특정 키워드에 상위 노출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후기 중심의 그 글들이 분포되는 것보다 상위 노출이 되고 있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상위 노출에 대한 부분에 더 집중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탭을 운영하실 때에는 개별적으로 블로그를 섭외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거나 또는 내 개인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시거나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활용하시던 간에 상위 노출의 영향이 가장 높은 부분을 선택하시는 부분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영역도 동일하게 네이버 안에서는 탭 안에 인플루언서 블로그 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후기 중심으로 작성되는 탭이고 상위 노출이 중심이고 키워드별 타겟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단계에 추천을 드리는 단계이고 개별 섭외, 레뷰 직접 운영하면서 인플루언서 안에서 티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속 네이버 로직이 변하기 때문에 어느 추천 키워드에 맞춰서 인플루언서 이제 티어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식인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 매체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상위 노출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키워드별 타겟팅이기 때문에 우리의 메인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지식인 탭 안에서도 우리 아이템에 대한 이제 소개 질문 답변 글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도 우리의 랜딩이나 우리 자사 페이지로 연동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 형식은 전문가 질문 답변에서 답변을 남겨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시고 추천 스텝은 이제 모든 단계에 진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접 집행도 가능하고 큰 몸을 통해 집행하거나 이런 대행사를 활용하시는 부분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뉴스 탭이 있는데 뉴스도 이제 네이버 티어 안에서는 하나의 영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탭입니다. 그래서 광고 형식은 상위 노출이고 키워드별 타겟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재 형식은 이제 정보를 주는 제공에 이제 뉴스를 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스텝은 모든 단계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 언론 대행사를 활용을 하시거나 또는 이 키워드 추출 및 삽입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 키워드 노출을 통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도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서 매체별로 특징을 이해하고 성장 시기별로 각 매체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카카오는 나중에 이제 배너 형태의 단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애즈 사이트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검색 광고랑 GDN 두 가지 형식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 광고는 구글에 검색했을 때 이렇게 스폰서 형태로 노출될 수 있는 광고이고 네이버 SA 단계와 비슷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형식은 CPC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키워드에 맞춰서 노출을 상위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타겟팅은 연령, 언어 맞춰가지고 진행하시면 되시고 소재 형식은 텍스트 형태로만 들어가실 수가 있다. 그리고 추천 스텝은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 대비 구글이 확실히 검색량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더 많은 검색량이 보여지기 때문에 네이버 대비 낮은 볼륨이고 특정 타겟 고객에 대한 반응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색량 비교하셔가지고 구글의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다 그러면 오히려 네이버보다는 구글에서 스폰서로 검색 광고 집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D에는 배너 형태, 이미지 형태, 영상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단계라서 구글 안에서 이제 이렇게 검색했을 때 기사나 내용들 사이사이 배너 형태의 광고 자리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지메일 열었을 때 위아래 보이는 광고 형태라든지 등등 이런 식으로 이미지 형태를 보여드리는 광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너 사이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세팅을 할 때 그 1.9대 1 사이즈와 4.5대 1, 그 다음에 이제 1대1 비율 해가지고 20가지 정도의 이제 그 이미지 형태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너 사이즈 들어가는 부분이고, 리타게팅이 강점이고, 그리고 네트워크 채널 노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안에서는 이제 이런 검색에 맞춰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에즈에서 동일하게 같이 집행하실 수가 있는데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매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형태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메타 안정화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유튜브 광고는 사실 머신러닝 기능이 4주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긴 머신러닝이고 가장 고난이도의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SA와 메타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서 노하우가 쌓였다. 그럼 그때 유튜브 광고를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광고는 가장 고난이도인 이유가 가장 긴 머신러닝 시간이기 때문에 최적화하는 동안에 이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 메타를 통해 이미 안정화를 시키고 나서 유사 소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초반에 머신러닝이 안정화시킬 할 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길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최고 난이도의 DA 광고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인스트림 범퍼 같은 경우는 영상 광고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장 긴 머신러닝 시간에 최고 난이도의 DA 광고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이다 보니까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섭외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고난이도이고 긴 머신러닝 기간이기 때문에 메타 안정화 이후에 진행하는 부분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메타 광고로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은 매출 전환과 트래픽 광고를 사실 제일 많이 초반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광고로 들어갈 수도 있긴 하는데 매출 전환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머신러닝이 48시간 정도 걸립니다. 최소 2, 3일 정도 걸리는 부분이고 리타게팅 연계 가능하고 논타겟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미지 영상인데 확실히 요즘은 영상이 더 효율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래픽 광고도 마찬가지로 매출 전환 광고 진행할 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영상 단위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상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마켓핏 검증할 때도 네이버 SA와 동일하게 메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메타도 지금 들어가는 트래픽 광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은 48시간 정도 진행되는 부분이고 리타게팅 연계 가능하기 때문에 트래픽 추천드리고 논타겟으로 진행을 하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픽 검증하고 이 메타의 머신러닝이 최적화되기 위해서는 논타겟 진행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서 학습시키고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잘 만들어서 퍼널을 완성시키는 부분으로 고도화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메타 광고할 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인스타그램만 단독으로 하지는 않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동시에 해서 압도적으로 인스타그램 데이터가 잘 나온다. 그럼 그때 인스타그램만 진행을 하지 초반부터 인스타그램만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메타 광고에서 페이스북과 동일하게 매출 전환 트래픽 광고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미지, 영상이고 모든 스텝이고 논타겟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전환, 트래픽 광고 이런 형태로 같은 소재를 마지막에 페이스북 광고 진행하면서 인스타도 광고할 끼워라고 클릭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시는 부분 추천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보다 이제 한 단계가 더 있는 게 있는데 협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대한 광고 매체 활용하실 때 협찬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기존 팔로워 타겟팅하거나 또는 이제 타겟팅은 이제 광고비 집행해서 연령, 관심, 직업 등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모든 단계에서 특히 이미지, 영상 관계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크해서 이제 계약함으로써 협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인스타그램은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의 노출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결국은 대세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우리 브랜드를 1등으로 인식하고 진행하면은 구매 전환율과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 매체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채널 노출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인식이 되고 우리의 대세감 형성이 되면은 오히려 그때 구매 전환율과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리는 매체들을 진행할 때 오히려 초기에는 이런 제품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파워링크 쇼핑홈쇼 광고 추천드리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 제품이 많이 이제 팔리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파워 콘텐츠나 이제 블로그나 인플루언서 탭인 뷰 영역이 또 있고 그리고 지식인 노출, 뉴스 노출 그리고 신제품 검색 광고 노출로 통해서 이제 오히려 바이럴적인 부분들을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때 요즘 잘 나가는 제품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SNS나 유튜브나 DA 같은 이제 이런 기타 채널들을 통해서 확산을 시킴으로써 노출 채널에 대한 범위를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핫하고 1등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 PPL 같은 TBCF 노출하는 부분으로 진행하면은 오히려 이제 초반에 진행되는 매출 볼륨별로 마케팅 매체들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들을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검색 채널에만 기반해서 움직이면 예측은 가능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푸시 채널을 같이 움직이게 되면 푸시 채널은 또 하락하는 시기, 성장하는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움직이게 됐을 때 오히려 안정적으로 전체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검색 채널을 베이스로 하고 이런 푸시 채널을 이제 도전하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인 총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므로써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길을 만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네이버 SA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고객을 먼저 찾아서 마켓핏을 검증한 단계이기 때문에 키워드 그룹 만들 때에도 세팅하실 때 여성, 남성, PC, 모바일, 소재, 연령을 다 나눈 다음에 고효율이 나오는 지점을 타겟팅해서 픽 검증하는 단계 안에서 채널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결국은 성별, 연령, 소재, PC, 모바일 여러 가지 변수 활용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유효 고객을 발굴하고 이제 확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이런 결과이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정하지 마시고 이 두 개 매체 중에서 퍼널 구조랑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적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초기에 마케팅 채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트래픽, 전환, ASC는 자동 광고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움직이시다가 그 이후에는 오히려 퍼널을 추가함으로써 전환 광고 안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유사 1%, 장바구니 담았는데 안 산 사람, 방문 7일 동안 우리 사이트 유입됐는데
이탈되는 고객들을 다 모은 다음에 퍼널별로 분리해서 고효율이 나오는 지점을 초기 단계에서 마케팅에 대한 채널적인 부분들을 운영하시면은 오히려 마켓핏 검증을 할 때 네이버 SA와 메타와 이 바이럴 세 가지를 통해서 검증함으로써 향후에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갈 수 있는 유튜브나 구글 광고 같은 매체가 추가될 때마다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퍼널에 맞춰가지고 운영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 여러 마케팅 매체들이 있지만 이 매체들을 내가 원하고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요즘 인스타가 핫하니까 인스타만 해야지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오히려 매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시고 성장 시기별로 매출 규모에 따라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은 오히려 이런 매체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회사 내부에 DB를 쌓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전략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